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1 함께 볼 텐데요. 어떤 이슈들인지 함께 말씀 나눠보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글로벌 정육업체 JBS 역시 해커 집단에게 몸값을 네, 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23억 원 정도를 지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30일에 랜섬웨어 공격이 있고 바로 그 직후부터 몸값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JBS 입장에서는 백업 데이터로 가지고 충분히 다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지만은 전문가들 얘기가 또 다른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몸값을 지불하자. 그래서 몸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랜섬웨어를 이용한 공격이 대상을 자꾸 바꿔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것과 관련해서 분석한 보도를 내놨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과거에는 그 주로 랜섬웨어 공격이 어떤 데 있었는가 하면 정보가 많은 회사들, 그러니까 고객 정보가 많은 보험회사나 은행, 이런 회사들을 주로 공격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필수 시설 내지는 서비스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운송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식품업체, 이런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초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데를 랜섬웨어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고, 그래서 몸값을 빨리 지불을 하더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현재 공격 대상을 바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공급망과 관련된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교통수단, 물류,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랜섬웨어 공격에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랜섬웨어 공격 해커 집단들이 요구하는 몸값도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작년이 31만 2천 달러라 그러거든요. 이게 1년 전에 비교해 가지고 한 2배 정도 오른 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어떤 사회적인 급소를 노려서 공격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가상화폐가 이런 몸값 지급에 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차단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인민일보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인데,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를 사용을 해서 돈 세탁하는 조직을 170개 조직을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1,100명을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뭔가 불순한 자금을 갖다가 돈 세탁을 해주는데, 이때 수수료로 1.5%에서 5% 정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국에는 왜 온라인 도박장이 꽤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온라인 도박장의 한 13% 정도가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네. 결국 암호화폐가 돈 세탁에 사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 새로 나온 소식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 가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중국은 물론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없지 않습니까? 해외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갖다 검색을 하면 차단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예 중국에서는 어느 나라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에 왜 가상화폐 거래소가 없는가 하면은 2017년도에 금지를 하면서 가상화폐를 거래 못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안에 있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해외로 다 옮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이게 원적은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만큼 가상화폐를 많이 거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채굴장 단속입니다. 아하. 물론 중국 정부가 채굴장을 단속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사정이 여유가 있는 지방 정부들은 좀 미온적이었습니다. 오직 내몽골 그 자치구에서만 이 가상화폐 채굴장을 갖다가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은 칭하이성도 이 가상화폐 채굴장을 단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로 이름을 바꿔놓고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그런 기업들을 갖다 철저히 단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이 정부의 기본적인 단속 방침 때는 별로 지방 정부가 안 움직이다가 류허 부총리가 나서서 가상화폐를 본격적으로 타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칭하이성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다른 지역들도 쓰촨성이라든지 하는 지금 현재 가상화폐 채굴장이 많은 걸로 알려진 다른 지방 정부들도 아마 곧 동참을 하게 될 걸로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 전역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이제 지금 가상화폐 또 해커 집단에게 공격을 받은 또 JBS에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앞에서도 뭐 미국 물가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만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좀 불안한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들한테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시멘트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 유연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유연탄이 전체 원재료비의 한 30% 정도 차지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올 들어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작년 평균 수입가의 한 40% 정도 오른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목재 업계 그러니까 가구 업계 같은 경우에도 이 수입 가구 수입 목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다시 한 7% 정도가 올랐고 그리고 이 가구 업체들이 많이 쓰는 파티클 보드라는 아시죠? 파티클 네, 보드가 파티클 있는데 보드요. 이 파티클 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000원 하던 게 지금은 13,000원. 그러니까 거의 60% 이상 오른 걸로 이렇게 네.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아니면은 주 52시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한국철근 가공업 협동조합이라는 데서 철근 가공비를 올리겠다. 톤당 5만 원에서 5만 2천 원에서 6만 3천 원을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상당히 물가가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서민재 식품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죠. 라면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라면의 대표적인 원재료 그러면 팜유하고 밀가루입니다. 그런데 네. 잘 아시겠지만 팜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년 전 대비해 가지고 한 106% 정도 올랐고요.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한 260 그러니까 2017년과 비교해서 한 4년 만에 톤당 가격이 $100 이상 거의 한 7, 80% 오른 그런 상황이고 올해 들어서도 17.2%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라면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략 한 어느 정도 보는가 하면은 50% 내지 60%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이 50% 내지 60%를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한 30% 정도 올랐으니까 라면 업계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라면 그러면은 대표적인 서민식품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라면 업계 입장에서 가격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올리고 이때까지 못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농심은 2016년, 삼양라면은 2017년 이후에 가격을 안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야, 참 라면 업계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원자재 가격 떨어졌다고 라면 가격 내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 라면 업계가 이걸 갖다 좀 막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서민식품을 생산해서 돈을 버는 기업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 네. 물론 라면 업계 입장에서는 껌 한 통에도 1,000원 하는데 라면 그렇죠. 하나에 네. 1,000원도 못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늘 원자재 가격 올랐다 그래서 가격 올려놓고 원자재 가격 떨어졌을 때 가격 안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걸 맞습니다. 생각을 한다면은 라면 업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원가 상승을 갖다가 좀 부담을 하는 좀 절하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